두산에너빌리티, 반토막 넘게 빠졌던 이 원전 대장이 오늘 장중에 9% 넘게 큰 폭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어제까지 6만원 근처에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종목이라 오늘 이 급등이 더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이 종목 문자가 쏟아졌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제가 어제 이 종목은 국내 기관이 아래에서 바닥을 받치는 자리라고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그 반등을 위로 밀어올린 진짜 재료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서 원전이라는 아주 큰 산업 사이클 자체가 뒤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자, 이 원전주가 요즘 왜 이렇게 들썩이는지부터 보면요. 이 회사한테 붙은 재료가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첫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뜨겁게 불붙은 원전 르네상스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졌는데 그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카드로 원전이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그 원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기기 설비를 만드는 국내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는 그야말로 대장이에요. 거기다 요즘은 소형 원전, 이른바 SMR 사업까지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한테는 원전이라는 큰 틀 하나만으로도 서로 다른 여러 갈래의 굵직한 재료가 동시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나 꿈 같은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최근 체코 원전 사업에서 증기터빈 같은 핵심 설비 공급 계약을 따냈고 뒤이어 조 단위가 넘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자로 개통 수주까지 잇따라 확정 지었거든요. 여기에 미국 쪽 소형 원전 업체들하고 손잡은 프로젝트도 줄줄이 상업화로 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납품할 일감이 계속 쌓여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 전력난 때문에 가스터빈 발주까지 쏟아지면서 이 회사 가스터빈 몸값이 예전보다 몇 배씩 뛰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은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 튄 게 아니라 이런 수주하고 업황 재료가 그 밑에 단단히 깔린 상승이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종목을 같이 사들이는 것도 바로 이 큰 그림을 남들보다 먼저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수급도 같이 볼게요. 이 종목은 최근 며칠 개인이 지쳐서 물량을 계속 던지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래에서 나란히 물량을 받아온 종목이거든요. 특히 어제는 외국인이 큰 규모로 사자에 들어오고 기관도 같은 편에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바닥을 단단하게 받쳤습니다. 여기에 투신 같은 국내 자금도 조금씩 힘을 보태는 흐름이라 국내외 큰 손이 대체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요. 결국 개인이 내놓는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은 편에서 받아내면서 방향을 돌려 세운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힘없이 흘러내리던 자리에서 오늘은 몸통이 큰 장대양봉이 위로 쭉 솟구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며칠을 급락하던 종목이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장대양봉을 세우는 건 적어도 이 바닥에서 매수하려는 힘이 한꺼번에 확 몰렸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도 오늘 반등에 눈에 띄게 크게 실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거래가 제대로 붙은 반등이라야 그 힘을 믿을 수 있거든요. 다만 위쪽엔 21선하고 61선 같은 이평선들이 아직 아래로 누르고 있어서 큰 추세를 되돌리려면 그 저항을 하나씩 차례로 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전의 소형 원전, 가스터빈까지 성장 스토리를 두루 갖춘 시가총액 40조가 넘는 발전 설비 대장이에요. 오늘 반등도 그 원전 성장 기대감하고 국내외 큰 손들의 매수가 함께 맞물리면서 나온 흐름이라 적어도 큰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다만 이 종목은 미래 기대가 워낙 크게 앞서 반영된 성장주라 재료가 잠깐 식기만 해도 값이 크게 출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성장이라는 큰 그림은 살아있되 단기 변동성은 단단히 감안해야 하는 자리로 봐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급등에 흥분해서 더 얹기보다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성장주는 기대가 한번 식기 시작하면 되돌림도 그만큼 빠르고 매섭게 나오니까 오히려 오를 때일수록 욕심을 조금씩 덜어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새로 노리는 분이라면 오늘 장중 급등을 그대로 덥석 쫓기보다 이 반등이 위쪽 이평선 저항을 넘고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런 대형 성장주는 한번 방향을 타면 크게 가지만 그만큼 반대로도 크게 빠지니까 무엇보다 비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하나는 꼭 챙기세요. 오늘 반등은 단순한 낙폭 되돌림이 아니라 원전하고 소형 원전, 가스터빈이라는 큰 성장 재료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하루 급등폭이 얼마나 큰지에 흥분하기보다
국내외 큰손 매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지하고 다음 원전 수주 소식이 새로 나오는지를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맞물리는 순간이 오늘처럼 반등하던 이 원전 대장이 비로소 진짜 추세를 위로 되돌리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만 짚어드리는데 방송의 타점까지 전부 담기엔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010-5445-1634로 대박 이 두 글자만 문자 주시고 지금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은 소통방도 안내해드리는데 장 열리기 전에 관심 종목이랑 매수 매도 구간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종목이랑 매수 구간 그리고 왜 그 종목을 보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비용은 전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무료예요. 가끔 이런 거 안내드리면 나중에 뭐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장중 내내 이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혼자 보나 같이 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한 줄로 정리하면요. 원전하고 소형 원전, 가스터빈이라는 성장 재료 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자로 붙으며 오늘 크게 반등한 자리예요. 큰 그림은 살아있지만 기대가 앞선 성장주라 변동성이 큰 만큼 국내외 큰손 매수가 이어지고 다음 수주가 나오는지가 진짜 승부처고요. 그 방향이 확실해지는 순간 제가 바로 다시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요즘 해외 공장이나 물류 창고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장면들요. 예전 같으면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주문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게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건 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는 회사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로봇입니다. 그것도 공장에 고정돼서 팔 하나만 움직이는 옛날 로봇 말고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는 쪽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로봇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잖아. 맨날 곧 온다고만 하고 안 오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로봇은 사람이 짜준 동작만 그대로 반복했어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멈춰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로봇의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10년을 못 넘던 벽이 인공지능 하나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얘기는 기술이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드느냐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 업체들이 올해부터 생산 라인을 깔고 물량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로봇 한 대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감속기, 힘을 내는 모터, 주변을 읽는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람 팔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관절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까지 잡아줘야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잘 만드는 회사가 금방 늘어나는데 이런 쇳덩이 정밀 가공은 수십 년 쌓아야 되는 기술이라 새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입니다. 완제품을 누가 파느냐는 아직 승부가 안 났지만 그 안에 부품을 넣는 회사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물건을 팝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삽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는 얘기, 지금 이 시장이 딱 그래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그림이 맞습니다. 이 분야가 왜 하필 지금 급해졌느냐?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람 쓰는 값이 감당이 안 되게 올랐어요.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라인을 못 돌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나 무거운 걸 나르는 자리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다들 늙어가고 있어서 일할 사람 수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중이고요.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 한 대 값이 사람 한 명 2, 3년 인건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회사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지금부터 몇 년 안에 온다는 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행 타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이 끝나면 반드시 오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주가는 지금 어떠냐?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튀었다가 그 뒤로 반년 가까이 눌려 있습니다. 기대만 앞서갔다는 실망 매물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래 새로 열리는 시장은 이렇게 한번 크게 실망하는 시기를 꼭 거칩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다들 곧 세상이 바뀐다고 흥분했다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등을 돌리고 그러고 몇 년 뒤에 조용히 진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실망 구간에 실제 주문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오른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이제 막 올라오는 그 교차 지점이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인데 지금 로봇 부품 쪽이 딱 거기에 서 있어요. 관심이 식은 자리에서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그 매출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만 넓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돈은 항상 다음 이야기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곳에서 한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그 인공지능이 몸을 얻어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거든요.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몰려있는 돈이 언젠가 다음 자리를 찾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이 열릴 때는 항상 부품 쪽에서 먼저 실적이 찍히고 그 실적을 확인한 돈이 뒤늦게 몰려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 부품 쪽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뒀습니다.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고른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대만 있고 매출은 없는 회사는 아예 뺐어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는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으로 특정 종목을 찍어서 말하면 그건 추천이 되어버리고 저희 채널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하루 이틀 확 튀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정작 차분히 담으려던 분들만 자리를 놓쳐요. 그래서 화면에 번호 하나 남겨드립니다. 010-5445-1634로 대박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로봇 부품 쪽 종목이랑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분야에서 실제 수주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그때 영상으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